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10년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정말 존재할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제가 3개월 동안 6가지 엄격한 기준으로 주요 암호화폐들을 분석한 결과 완벽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도 타이밍을 연구하는 메타현입니다. 그럼 먼저 10년 이상 살아남을 코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감정이나 단기적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냉정한 6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실사용성입니다. 실제로 기업이나 정부,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도 안 쓰면 무의미하니까요. 두 번째는 기술력과 확장성입니다. 처리 속도, 수수료, 초당 거래량, 네트워크 확장성 같은 실질적인 성능 지표들이죠. 세 번째는 제도 수용성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주요국 규제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공급 구조예요. 토큰의 희소성과 예측 가능성, 즉 토큰 이코노미가 얼마나 건전한가. 다섯 번째는 메가트렌드 연계성입니다. CBDC, 디지털 금융, 기관 투자 수요 같은 거대한 흐름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가. 마지막 6번째는 경쟁력과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다른 체인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강점이 있는가. 이 기준들이 꽤 까다로워 보이는데 실제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코인이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한두 가지는 강하지만 6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건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럼 이제 주요 코인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볼까요?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ETF 수용성 측면에서는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송금이나 결제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네트워크 확장성도 낮고요.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나 디지털 골드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생태계의 핵심이죠. 하지만 레이어 2 솔루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전히 수수료가 비쌉니다. 파스 전환 이후 장기적 안정성도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규제 불확실성도 일부 남아있고요. 솔라나는요? 솔라나는 속도와 확장성에서는 정말 뛰어납니다. NFT나 밈코인 생태계도 활발하고요. 하지만 탈중앙화 측면에서 약점이 있고 네트워크 다운타임 이력도 있어서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에이다는 어떨까요? 에이다는 기술 설계 철학이 뚜렷하고 학술적 접근법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성이 낮고 개발 속도가 느려서 기관 수요도 적은 편이에요. 이쯤에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심층 분석 콘텐츠를 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XRP는 어떨까요? XRP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CBDC와 직접 호환이 가능해요. 초고속, 초저가 송금이 가능하고 SEC 소송도 부분 승소로 규제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공급 구조도 고정되어 있고 네트워크도 안정적이에요. 잠깐만요. XRP가 정말 그렇게 강력한 위치에 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그 부분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사용성 측면. XRP의 실사용성을 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리플렛은 현재 일본, 미국, 유럽, 중동 등 수십 개 은행과 송금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실제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의 경우 은행의 80% 이상이 2025년까지 XRP 기반 시스템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탄데르, SBI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채택하고 있고요. 이건 그냥 실험이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가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CBDC 시대의 게임 체인저.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CBDC 시대가 오면서 XRP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들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만들어질 텐데 이걸 연결할 중립적인 브릿지가 필요하거든요. XRP는 이미 CBDC 브릿지 프로토콜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모든 정부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서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기술 성능. 성능 면에서도 XRP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송금 속도는 4에서 5초, 수수료는 0.001달러 이하예요.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은 3에서 5일이 걸리고 비용도 훨씬 높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심지어 솔라나보다도 실제 송금에서는 안정성과 예측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런 디테일한 비교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이 시점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규제 리스크 해소. 규제 측면에서도 XRP는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하면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판례를 확보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제도 수용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본, UAE, EU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급 구조는 어떤가요? 토큰 이코노미 측면에서도 안전한가요? 바로 그 부분이 XRP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투명한 공급 구조. XRP의 최대 공급량은 1000억 개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에스크로에서 정량씩 해제되는 구조라 예측 가능하고요. 인플레이션도 없고 오히려 토큰 소각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네트워크가 혼잡해져서 수수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소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희소성이 증가하는 구조예요. 기간급 안정성. 2012년부터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예측 가능성, 거버넌스, 속도를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 리플랩스는 ISO 2002 국제 금융 메시지 표준도 완전히 채택했고요. 그럼 다른 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XRP만의 독특한 경쟁력은 뭐라고 보시나요? 핵심은 포지셔닝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 솔라나는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체인이라면 XRP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연결고리예요. 이건 다른 체인들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네트워크 효과도 강력하고요. CBDC 시대의 필수 인프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입니다. 각국 정부들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여전히 검토 중이죠. 유럽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디지털 화폐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원화와 일본의 디지털 엔화를 교환하려면 중간에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필요하거든요. XRP가 바로 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기관 투자의 흐름.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밈코인이나 단기 수익에 집중할 때 기관들은 조용히 실용성 있는 자산들을 축적하고 있어요. XRP는 이미 많은 기관들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수요는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적 매매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럼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XRP의 장점을 정리해 주시면요. 네,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도와 효율성. 송금 속도 4에서 5초, 수수료 0.001달러 이하. 이건 현존하는 암호화폐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 사용할 때의 경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법적 리스크 해소. SEC 소송, 부분 승소로 미국에서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제도권 진입의 발판이 마련된 거죠. 실제 수요 기반. 이론적 수요가 아니라 실제 은행들이 쓰고 있는 실수요입니다. 이런 수요는 시장 심리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XRP에는 리스크나 약점이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첫째, 리플랩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회사의 정책 변화나 경영진 변화가 토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둘째, 아직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재미없는 코인으로 인식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밈코인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관심이 더 쏠릴 수 있고요. 셋째, 기술적으로는 완전한 탈중앙화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둔 설계입니다. 이 부분을 단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점들보다 장점이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경 주요국들의 CBDC가 본격 런칭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국가 간 디지털 화폐 교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XRP는 이미 그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파트너십 측면에서도 말이에요. 그 시점이 되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 들어갈 겁니다. 은행들의 실제 수요, CBDC 브릿지 역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규제 명확성까지. 이건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변화의 핵심에 서는 기회라고 봅니다. XRP가 다른 코인들보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이유를 정리하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실제 세상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에 특화되어 있고 이더리움은 개발자 생태계에 집중되어 있어요. 솔라나는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 강하고 에이다는 학술적 완성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는 지금 당장 은행들이 실제 송금에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메이저 암호화폐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게다가 앞으로 CBDC 시대가 오면 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다른 코인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면 XRP는 이미 확보한 영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면요. 첫째, 실사용성. XRP는 이미 글로벌 은행들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메이저 암호화폐입니다. 둘째, 기술 우위. 4초에서 5초의 송금 속도, 0.001달러 이하 수수료로 현존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셋째, 제도 수용성. SEC 소송, 부분 승소와 국제표준 준수로 규제 리스크를 크게 줄였습니다. 넷째, 공급 구조. 고정된 총 공급량과 소각 메커니즘으로 건전한 토큰 이코노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섯째, 메가트렌드. CBDC 브릿지 역할로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될 위치에 있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금융기관들의 시스템 교체 비용과 네트워크 효과로 강력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최고의 크립토 자산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XRP가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다른 자산에 비해 사용 기반이 실제로 존재하고 메가 트렌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제도화와 규제 수용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포지션을 잡는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심층 분석 콘텐츠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메타형과 함께 해주신 모든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